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스트리치 스페어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느질할 가죽은 한 장이며 가죽의 안쪽 면과 겉면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무늬가 없고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안쪽 면을 보면 접는 선이 있습니다. 가죽을 접어서 반대편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 줄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느질하고 양쪽 옆면도 접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먼저 가방 양쪽 옆면의 이 부분까지 바느질해 줍니다. 양쪽 옆면을 바느질하면 다음은 아랫면을 바느질해 줍니다. 한쪽 옆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 주세요.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방의 손잡이를 위로 올리고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접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가방을 뒤집어 줄 겁니다. 이 부분을 접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90도로 각진 부분에 양쪽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옆면이 긴 부분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합니다. 바늘을 다시 짧은 부분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두 겹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바늘을 통과해 줍니다.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서 가죽의 겉면이 맞붙도록 손으로 잡아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맞도록 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포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다음 구멍부터는 라운드 부분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1대1로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가죽을 접어주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서리 부분도 바느질 구멍 위치가 잘 맞는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음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퍼 온단 아래에 있는 구멍을 찾아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이 구멍은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다음 구멍도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바늘 빼기가 어렵다면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실을 당기면 2번 매듭 지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쪽 면으로 올려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왼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하고 오른쪽 실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오른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스포이드가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스포이드에 묻은 접착제를 살짝만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늘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 위에만 얇게 덧발라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마르면 마감됩니다.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바짝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사용한 순간 접착제의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감할 경우에는 쪽 가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폴리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실 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느질한 부분을 집게로 다시 고정하고 나머지 한쪽 면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가방 손잡이를 위로 당기고 가죽의 겉면이 맞붙도록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90도로 각진 부분의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이 구멍은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실 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양쪽 옆면이 모두 바느질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방을 뒤집어서 아랫면을 바느질해줍니다. 먼저 가방 안쪽에 손을 넣어서 지퍼를 열어주세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의 코너 부분부터 눌러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가죽이 두꺼우니 천천히 잘 뒤집어주세요. 바닥면의 모서리 부분부터 한 손으로 밀어주고 안쪽에서 다른 한 손으로 잡아주면서 뒤집어줍니다.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모양을 다 잡아주었으면 지퍼를 잠가줍니다. 다음은 아랫면의 둘레를 바느질해줍니다. 아랫면의 가죽으로 양쪽 옆면과 앞면을 덮어서 바느질해주세요. 앞면과 옆면 가죽 위에 아랫면의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앞면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과 아랫면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옆면부터 바느질해서 가운데 두 큰 구멍이 맞으면 정상적으로 바느질한 겁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아랫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옆면 가죽을 안쪽으로 접어서 아랫면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잘 맞춰줍니다. 가죽을 접어서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힙니다. 먼저 옆면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하고 아랫면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양쪽 실을 당기지 않고 바로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옆면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하고 아랫면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안쪽 면에서 겉면으로 바느질해야 합니다. 다른 바늘을 두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면 갈라졌던 가죽이 자연스럽게 직각 모양이 됩니다. 반드시 아랫면 가죽을 옆면 가죽에 위에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지퍼를 열고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바느질해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도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이 잘 맞았다면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안쪽 면에서 마감하기 어렵다면 겉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실 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방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양쪽 지퍼를 잠가주세요. 가방 손잡이를 양쪽으로 당겨서 평평하게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가방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정돈해서 가방끈의 끝을 가죽고리로 고정해주세요. 가방끈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해주세요. 양쪽 끝에 사각고리를 보면 옆면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방끈 쪽으로 살짝 밀면 사각고리가 열립니다. 열어준 사각고리를 평면으로 놓고 가방 손잡이에 가죽고리 안으로 넣어서 체결해주세요. 사각고리의 안쪽 너비와 가죽고리의 너비가 동일합니다. 사각고리에 튀어나온 부분을 밀어서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다시 정돈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체결해주세요. 사각고리를 열어서 반대면 손잡이에 가죽고리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치 스퀘어 크로스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